여러분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진행되는 뉴스 브리핑이라서 특별히 제가 혼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주공님을 모시고 주공님을 저희 이제 지금 공간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이크가 같이 들어갈 거고 조금 이제 방송 장비들이나 이런 걸 좀 구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소개부터 하고 주공님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이 좋아가지고 단순히 부동산 관련된 이런 컨텐츠를 발행하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 관련 이제 업무를 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업무를 계속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 인생인데 왜 이렇게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많은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물음이 제 부동산 컨텐츠를 이제 만들게 된 시점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 전자책도 내고 뭐 부동산 컨텐츠도 인스타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또 블로그도 운영을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서 저보다 뭐 앞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보다 저를 따라오시고 제 지식을 좀 나누어 드릴 수 있는 분들께 제 지식을 잘 가공해서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초등학교를 만들었고요. 또 부동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투자적인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고 투자적인 공부를 계속해서 단체로 할 수 있는 부동산 고등학교라는 것을 이제 만든 멤버이자 리더 중에 한 명이고요. 김이득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득왕 김이득이고요. 다음으로는 주공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깐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부동산을 시작하게 됐는지와 또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주공입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목적은 하나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주식이나 다른 투자 다들 공부를 해보니까 저한테 맞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공부를 쭉 하다 보니 재건축이 제가 투자하기에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재건축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만 파보다가 전자책을 발간하게 됐고 이 전자책을 보고 전자책으로 발간하지 말고 인스타나 이런 커뮤니티 쪽으로 활동을 해서 인사이트를 풀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아서 그 인스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인스타 계정을 키우던 와중에 이등님이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부동산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같이 부동산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재건축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컨텐츠를 발행할 예정이고 부동산 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강의나 컨텐츠 아니면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앞으로 있을 활동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박수가 있어야겠죠. 이 박수 소리도 여러분 제가 다 준비를 한 거니까 위트 있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소개를 다 끝냈으니까 이제 뉴스 브리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뉴스 브리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 부동산 관련된 업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한 주간 무슨 흐름이 발생했는가를 여러분이 직접 챙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습관이 들어 있어야 해요. 근데 저나 이제 주공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습관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사람으로서 이걸 저 혼자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이 부동산 뉴스 브리핑이라는 것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부동산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리고 있고요. 그 숙제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부동산 뉴스를 주마다 하나씩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온 뉴스와 저희 리더진이 선정한 뉴스를 적절히 잘 배합하면서 진행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한 주간 어떤 소식이 발생했는지 우리 서로를 레버리지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만약 준비를 못 해오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 뉴스 브리핑을 라디오처럼 다른 것도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제가 뭐 지금 이렇게 집중하면서 들으셔도 되고, 이런 듣는 행위를 통해서 그런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중요한 뉴스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미리 좀 사연을 접수받거나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거나 또 어떤 뭐 말하고 싶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라디오 진행하듯이 진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추석 특집 뉴스 브리핑은 사전에 사연을 받진 않았지만 이렇게 게스트라 형식으로, 제가 진행자 그리고 주공님 게스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평소에는 그렇진 않아요. 오늘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이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선정된 뉴스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목록을 이제 주공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쭉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오늘 같이 읽어볼 뉴스는요, 공급 대책이 이번에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은 어떤지, 이번에 꼭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택 중에 지식산업센터가 한참 유명했다가 많이 사그라들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뉴스도 한번 볼 거고요. 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선정된 곳, 그리고 지금 핫한 곳들을 한 3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요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명했던 판교의 공공임대 분양 전환, 안전마진이 판교치고는 좀 작다고 느껴졌지만 그래도 이 공공임대 분양 전환이 무엇인지까지 총 9개 정도의 뉴스를 준비를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라든지 궁금증, 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그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도 참여형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진행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투자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나만 혼자 생활형 숙박시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걸 투자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많이 들려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한 지가 저희 9분째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을 잘 배분해서 여러분들께 9개의 뉴스를 전부 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추석 전에 내겠다라고 정부에서 공언했던 공급 대책이 나왔어요. 자, 이 공급 대책이라는 것이 9월 26일에 나왔기 때문에 926 공급 대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방금 뉴스 링크를 채팅방에 보내드렸는데 이 뉴스 링크가 저희가 선정한 2주에 주목해야 할 뉴스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거는 제가 아니라 주공님이 선정하신 기사입니다. 근데 저도 이 기사를 읽어봤는데 사실은 기사 자체가 좀 알맹이가 없어요. 사실 여기선 12만호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비아파트 규제도 뭐 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극적으로 쓸만한 어떤 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12만호 추가 공급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것의 좀 분석을 좀 해봤을 때는 이 12만호라는 숫자는 눈속임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껍데기 포장을 잘했다, 애썼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내일 부동산 고등학교에서는 매주 뉴스 이제 그 해 주에 정책적인 어떤 이슈들을 분석해서
매주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일 출간되는 10월 첫 번째 주 주간 가정통신문에는 이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이 뉴스를 상세히는 지금 시간에 드리긴 어렵지만은 관심이 있다, 나는 이런 정책적인 뉴스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주간 가정통신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공님께서 이 뉴스를 선정하신 이유와 또 어떻게 될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뉴스나 그 보도 자료를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읽어봤다면 1번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니언님은 읽어보셨군요. 역시 부동산 인플루언서.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사실 앞에서 말했듯이 리본만 열심히 묶은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약간 2-3년 내에 공급 부족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단기간에 낼 수 있는 수요 진작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공급은 빨리 할 수 없죠. 그래서 수요 진작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수요를 늘릴 만한 게 없고 눈을 약간 비아파트로 돌리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냥 번지르르한 느낌만 받았고, 이거를 사실 일반인 읽었을 때는 그냥 공급 많이 하겠다 이렇게 읽는데, 저희가 이제 투자자나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사람이라면 조금 더 뜯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뉴스를 선정하게 됐어요.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보도자료 자체는 길어서 다 못 읽더라도 정리된 블로그나 유튜브를 한 번쯤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얘기를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대책이었고,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저는 대책 나온 그 원문을 읽어보시기를 꽤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읽어보면 또 이해가 안 되게 만든 것들은 아니에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이라는 게 대국민으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게 나옵니다. 다만 이제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기초 지식이 없으면 단기간에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뉴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추석 공급 대책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공급 대책이 워낙 중요한 뉴스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시장 동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장 동향은 이 부동산이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하락세인지 상승세인지 모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사실 굉장히 많은 매체나 언론사 또 포털 사이트에서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된다. 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은 0.13% 상승했고요. 수도권도 0.03% 상승한 반면 5대 광역시와 그러니까 이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도 지역은 마이너스 0.08%가 하락했습니다. 즉 서울은 0.13%가 오른 반면 5대 광역시는 0.17%가 하락했다는 건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시작했다는 거죠. 알짜배기 옥석 가리기가 지금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아마 이 흐름 자체는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만 이렇게 진짜 수치로 보는 것은 또 처음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다라고 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 내에서도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건 성동, 송파, 서대문구 세 가지 구고요. 재건축 아파트 중에 용산구가 2.6%가 올랐다는 것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주공님 생각도 잠깐 들어봐야겠죠. 저는 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뭔가 지역별로 뜯어볼 만큼 꼼꼼하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이 수치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지금 어느 블로그더라? ENJ님 블로그인가? 그쪽으로 보면 지도처럼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의 게시글을 보면서 이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 모든 지역의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보기보다는 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엄청 뭐 다 이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8월 9월이다 보니까 보고서가 자체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9월 4주에 그러니까 한 주 차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 것에 거래가 하나 낮게 찍혔다고 해서 이게 차지하는 퍼센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마이너스 1.35%가 지금 빠진 겁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게 그 강서구의 이제 핵심 거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명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0.56%가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 반대도 있습니다. 지금 충청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충청북도가 마이너스 0.01% 하락했습니다. 근데 아산 신도시가 마이너스 2.13%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산이 충청북도 내에서 더 빠졌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추석 특집인 만큼 조금 더 큰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다음은 서울 얘기입니다. 서울 얘기인데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지식산업센터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생각해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인데 옛날에는 이거를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아파트형 공장, 즉 아파트처럼 이 집합 건물로 여러 개의 호실이 있는데 그 호실마다 등기가 있는 공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식산업센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지식산업센터에 서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제가 선정을 했고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어요. 제가 톡방에 계속해서 링크와 그림자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2년 8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66좌로 거래 건수가 전월 대비 반토막이 난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그 지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8월 작년 8월에 반토막이 났던 그 수치를 이제 극복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결국에는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상업용 수익성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상업용 수익성 부동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인기, 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지 않았던 자산이 금리 상황이 낮춰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의 상업용 부동산이 나아갈 방향이 궁금해진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중요한 뉴스로 선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공님이 오늘 이 뉴스를 보셨을 텐데 한번 어떤 생각이신지를 궁금하니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식산업센터
라는 거를 작년에 이제 한참 핫할 때 처음 접했어요. 그때는 수익률 자체가 한 자릿수 한 5% 초반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게 점점 금리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주택 시장이 무너지니까 비주택까지 같이 무너지는 것까지 보고 나서 관심을 좀 껐던 이런 시장인데, 오늘 이 뉴스를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조금씩 투자자들 사이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 이등님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그 수익률의 싸움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금리에 적응하면서 이 정도 수익률에 만족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지금 매수를 해서 조금 버티면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커지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을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가 보기에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투자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평균적인 수익률을, 그 시장 평균적인 수익률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별 물건 그리고 개별 거래건에 한해서는 여러분이 그 수익률보다 더 싸게 사는 사람도 발생을 할 거고 더 비싸게 사는 사람도 발생을 하겠지만, 크게 평균을 놓고 본다면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면 지식산업센터, 뭐 주거용 물건이면 주거용 물건, 이것의 큰 카테고리의 수익률은 결국 어느 한 추세를 따라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엔 그래요.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내려갑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대로예요. 100만 원의 월세 시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 5%의 그것이 5%의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가격이 낮아지면 5%의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수익률이 높아진 만큼 찾는 사람은 더 늘어납니다. 반대로 임대료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가격이 높아진 만큼 수익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좋아져요. 그럼 결국에 수익률이 안 좋아진 만큼 사람들이 찾게 되지를 않는 상품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평균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인 거래량만큼은 그 수익률과 금액을 차치하고서라도 거래량만큼은 신뢰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의외로 부동산 시장을 볼 때 가격은 주요 지표가 아닙니다. 보조 지표일 뿐이고요. 거래량이 실질적인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래량에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소식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소식은 요거와 조금 관계가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 지금 부동산에 너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씩 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부동산에 좀 몸을 담았고 부동산 공부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 이제 몇 달,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부동산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부동산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채팅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채팅방이 확 하고 이제 불타올랐다가 현재는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어요. 지금 인플루언서를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겁니다. 그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부동산의 시장 관심도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다시 그 관심이 식어버리면서 나중에 한 5년 뒤, 10년 뒤 다시 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 내가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라는 시기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느끼는 바와 함께 이런 기사가 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기사의 제목은 언니 한 번만 도와줘입니다. 언니 한 번만 도와줘 라고 재치있게 이 기사를 쓴 김서온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게 뭐냐면 부동산 호객행위라는 거예요. 호객꾼이 이제는 거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전단지 이런 거를 한동안 볼 수 없었고 막 그랬었는데 항상 뭐 지역주택조합 현수막은 있었죠. 와, 뭐 신발보다 싸다. 와, 뭐 서울 어쩌고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적인 지역 주택조합 현수막은 걸려 있어서도 이렇게 맞아요. 저런 식으로 걸려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팜플렛을 나눠주기까지 하는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잠깐 기사를 요약해드리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이엔드라든지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한해서 지금 수익형 부동산에 한해서 이런 오프라인 호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왜 이런 것을 지금 먼저 시작을 했느냐? 곧 주거용 상품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왜 시작을 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만 팔아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는 물건들부터 이걸 시작한 거예요. 하이엔드 주거 상품이요. 50억, 100억입니다. 한 채에. 자, 거기 0.01%만 먹는다고 해도 100만 원입니다. 0.01%가요. 그럼 1%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1억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이요. 대부분 상가, 건물 그런 금액 단위가 큰 것들입니다. 중개 수수료가 주거용보다 더 높기도 하고요. 그냥 그 콩고물이 많이 묻어있는 것들부터 지금 호객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지금 초입에 들어가 있는 그런 뉴스를 제가 선정해야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제가 뉴스 브리핑으로 말한들 여러분들은 도움이 안 되시겠죠. 제가 그 초입에 있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함으로써 조금 더 일찍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이번 뉴스를 선정을 했고요. 이건 뭐 사실 소감을 말한다기보다 주공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 뉴스를 읽었을 때 저는 딱히 큰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아, 그냥 다시 그 떴다방 아주머니들이 활동을 시작했구나. 이게 지금은 하이엔드지만 조금만 지나면 주거용 시작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모델하우스를 다녀봤을 때 들어갈 때는 관심이 없지만 들어갔다 나오면 아주머니들이 한두 명씩 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주택에도 다시 약간 아주머니들이 활동할 만큼의 거래량이 실렸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던 찰나에 이 뉴스도 보니까 아, 이제 하이엔드 다음은 주택으로 오겠구나. 근데 그게 진짜일까 아닐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왜냐면 뭐 특수한 정책 관련해서 거래량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확 쏠렸지만 이제 9억 이하 특례가 멈추고 뭐 올해 계약건까지는 다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멈추고 내년에 신생아가 시작을 하면서 신생아 특례는 사실상 대상자들이 너무 작으니까 이런 떴다방 아주머니들이 한두 달 활동하고 다시 없어질까? 이 생각도 좀 들고 이 뉴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 큰 판단을 잘 못하겠다. 제 생각은 요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 반응이 굉장히 맞는 겁니다. 이거 하나 뉴스 났다고? 이제 부동산이 활성화가 됐구나. 이제 상승장이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받아들일 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객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거는 곧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곧입니다. 곧. 의견을 한번 물어볼까요? 네, 그래도 되고요.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네. 의견을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다고 하세요, 주공님이. 넌 어떻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뉴스는 요약하면 이등님이 말한 대로 하이엔드나 수익형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제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인데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보다 좀 더 오래 뭐 부동산을 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막 부동산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생각이 궁금해요. 저도 이 뉴스를 읽고 가장 생각하기가 힘들었던 뉴스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답변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혹시?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 이 참여 유도 때문에 한 분이 나가신 건가? 방금 한 분이 나가셨는데
아니 이게 뭐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뭐 라디오도 이게 튠을 하잖아요. 다른 채널 돌렸다가 여기 오고 네. 하니까 너무 그 지금 어떤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혹시나 연연해하지 부담이 않으시면 될것 됐을까봐. 같아요. 어. 와 오. 역시 아, 강남역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라디오의 묘미죠. 질문을 까먹는 것도 라디오의 묘미입니다. 네. 이런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거니까. 떴다방 아주머니들이 나오는 게 그쵸.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가? 아. 왜냐면 저희보다 부동산 오래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도 전달을 하면 좋지 않아요? 네. 근데 남나야님 딱 그 말씀해 주시니까 역시 이게 그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역으로 가다 이게 뭐 이게 생각보다. 약간 지금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요즘 밖을 많이 안 나가서 밖에 뭐 이제 번화가를 많이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 역 근처에서 봤다라고 하시니까 행주 나눠주시는 네네 아자님 뭐 일단은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선했어요. 이 알바를 쓰는 거죠. 당근마켓 이런 데서 구하시는 것 같고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강서구 사시나요? 혹시 강서구 마이너스 2%라는데 강서구라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이제 농담이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비사업 관련한 뉴스가 몇 개 있어요. 정비사업 우리 주공님께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또 가지고 계시고 또 관심도 많이 있으신 정비구역 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음마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재건축 대장이라고 해도 사실 무방하죠. 아니 사실 전국 재건축의 대장이라고 해도 무방한 음마아파트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마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공님이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이 뉴스 기사를 먼저 보내드리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마아파트가 이제 조합 설립이 되면서 점점 기사가 많아지고 있죠. 음마아파트에 대해서. 근데 이게 그죠. 이제는 못 사는. 사실 저는 그전에도 못 샀습니다. 저도입니다. 네. 일단은 이 재건축 대장주라고 하지만 사실 대장주는 맞아요. 왜냐하면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는 안전마진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기사에서도 추가 분담금이 3억에서 5억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직접 계산을 해봐도 한 3억 5천, 기타 비용이나 재초안까지 생각해도 한 5억은 들 것 같아요. 기사랑 동일하게. 그런데 지금 27억입니다. 27억이 32억이라는 돈을 주고 이 새 아파트를 사는 건데 지금 안전마진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분이 적은 것 같아서 이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마아파트가 32억, 음마아파트 위치에 신축을 32억 주고 산다. 그러면 지금 안전마진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요거는 문제입니다. 아니죠.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음마아파트가 있는 위치에 신축이 있다면 그게 얼마 정도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그 돈과 32억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32억을 투자했는데 얼마를 벌 것인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음마아파트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상상도 안 간다. 저 살짝 공감합니다. 저도 솔직히 저는 음마아파트 같은 이렇게 제가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상상을 평소에 해본다는 게 살짝 저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공감이 됩니다. 얼마인가요? 얼마를 벌 수 있나요, 주공님? 저도 미래 음마의 가치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옆에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몇 년도 준공이더라? 하여튼 5년 내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국평 가격이 34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대치 지금 음마 위치에 신축이 있다면 뭐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겠죠. 그러면 뭐 한 1, 2억 높다고 쳐도 금액대가 크니까 10%한 3억 정도 높다고 쳐도 그러면 얼마야? 37억. 그럼 한 5억 정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내가 32억 투자했는데 5억을 버는 거예요. 이상하죠? 집은 좋지만 돈은 크게 안 들 수도 있다. 가 제 생각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위치가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대치동 한가운데 그 학원가를 끼고 그 대단지가 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도 안 되게 좋아요. 그래서 딱 옆에 이렇게 저희 얼마 전에 또 갔다 왔거든요. 저랑 주공님은. 근데 그 삼성 디지털 프라자를 딱 끼고 거기 안에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사실 37억도 이게 우리가 그냥 뭐라고 하죠? 좀 대충 계산해서 37억인 거지 대치동의 대장이다라고 보면은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 회로만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봤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안전마진은 말을 조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왜 안 좋아하냐면 마치 너무 안전하게 얻는 수익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요 재건축 투자라는 거는 재건축을 제외하고 봤을 때 구축 아파트는요 그 사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치가 기축 아파트 그러니까 그냥 신축 아파트 또는 뭐 중견 아파트들보다 떨어집니다. 사실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없다면 재건축 아파트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를 내가 정량 지표로 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분들은 재건축을 들어가셔도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좀 그 유행처럼 재건축을 투자를 하시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제가 표명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재건축 생각하시는 분 중에 안전마진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그런 약간 안정감을 얻으셔서 투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들어가신 분 많아요. 특히 노원구에 많습니다. 노원구 들어가시려고 하셨던 분들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노원 그 임장 특강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그냥 노원이라고 뭉뚱그려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사업성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업성 나오는 단지와 아닌 단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장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다 보실 수 있으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사시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재건축이라는 것을 저희가 그냥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볼 수 있을 만한 눈을 갖추기 위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것이 부동산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만 더 이으면 네네. 제가 이 재건축이라는 거를 관심을 가지고 여태까지 공부를 해오고 이런 뭐 책이나 엑셀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봤어요. 그냥 진짜 부동산 이야기만 듣고 아니면 뭐 주변 소식만 듣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을 안 하고 매수해서 안 될 만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았고 그런 분들이 메신저도 온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재건축이라는 건 아까 이등미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구축 아파트인데 신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 자기만의 기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다. 근데 역으로 말해서 초보자가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공부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접근성이 좋아요.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저희 사회 초년생들은. 근데 기축 아파트로 돈 벌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건축이라는 어떤 이슈가 있는 뚜렷한 이슈가 있는 물건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시간의 레버리지를 하겠다.
굉장히 그 가능성 높은 대안이긴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다는 어떤 그 근거만 있다면 반드시 사회초년생이라면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 투자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렇게 멘탈 치유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재건축 투자가 안 좋다라고 제가 말을 한 것처럼 비춰질까봐 이제 수습을 하면서 다음 소식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소식은 제가 선정한 건데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겠죠. 중림동 390 죄송합니다. 중림동 398번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평당 일반 분양가가 3,800만 원이에요. 그럼 자, 우리가 보통 국평이라고 하는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평수는 보통 33평에서 34평으로 뽑힙니다. 요즘에. 그럼 3,800만 원 곱하기 34평 하면 맞죠? 34평을 하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13억 정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주공님은 천재가 아닐까. 근데 일단은 13억의 금액이 어느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금액인가를 보셔야겠죠. 중림동은 위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실 알고 있지만 중구에 위치해 있고요. 충정로역의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례율이 109%라고 돼 있는 거를 보셔가지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중림동 중림 사이버 빌리지 아파트의 좌측에 보시면 여기가 종근당 본사의 건너편입니다. 여기가 아파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더블 역세권이죠. 그것도 여의도와 강남을 가는 5호선, 2호선이 교차하는 굉장히 좋은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또 주변에 아현동이 위치해 있어서 아현동 재개발, 또 북아현동 재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신통기획 벨트라고 하죠. 저기 서울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산을 쭉 훑어서 공덕까지 이어지는 신통기획 벨트가 이어지는 또 곳입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가가 84제곱미터 국평 기준 13억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 분양가를 여러분이 보시기보다 비례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해서 가져온 것이고요. 비례율 109%라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비례율이 왜 중요한지는 비례율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우징워치를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이등님이 찾는 동안 이제 비례율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례율 식이 따로 있지만 요걸 까봤을 때 어떤 거냐면 지금 내 자산의 가치에 내 돈을 조금 더했더니 새로운 아파트를 만드는 가치와 똑같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뜨개질 실을 5,000원에 사와서 내 노동력 3,000원을 더해서 총 8,000원이란 돈으로 이 목도리를 2개를 짰어요. 근데 이 목도리 하나를 8,000원에 팔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는 약간 공짜로 얻는 느낌이고 8,000원은 목도리 하나 팔아서 얻는 거니까 이 8,000원을 투자해서 8,000원 가치를 뽑아냈다. 이렇게 하면 비례율이 100%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이 내가 투자한 금액과 기존에 있던 금액을 합친 게 새로운 아파트의 가치 정도가 되면 그 비례율이 100%고 그래서 100%라는 비례율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100% 이상이 되면. 지금 제가 올려드린 그림 자료 보시면 공사비를 평당 775만 원으로 잡아서 비례율이 109%가 나온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께 공사비가 어떻고 뭐 분양가가 어떻고 변동률이 어떻고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 문제상 이 공사비가 꽤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 엄청나게 저렴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공사비가 만약 증액이 됐을 때 5% 증액이 되더라도 103%로 훌륭하다. 10% 상승했을 땐 96%로 덜 훌륭하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정비 사업이 얼마나 사업성이 좋은가는 자 평당 얼마입니다 이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비례율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지켜봐야 할 부분은 종상향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거는 제 그냥 뭐 뇌피셜이라고 보셔도 됩니다만 위치가 좋고 핵심적인 지역에 한해서는 좀 파격적으로 종상향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지금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여기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7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좀 하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그냥 2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으로 풀어준 것도 아니고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버리면서 파격적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율이 109%가 나온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주목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빌라 관심 가지고 재개발 관심 가지시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뭘 봐야 하는지 이제는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딱 힌트만 드리고 자세한 거는 또 부동산 고등학교에서 뭘 보셔야 되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소식이 이제 뭐죠? 여의도인가요? 이어서 여의도 재건축이었는데요. 아까 음마 아파트랑 비교를 해볼 만해서 좀 준비하게 됐어요. 뉴스는 아마 이등님이 보내주실 거고 보내지는 동안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음마 아파트의 위치와 여의도의 위치 둘 다 굉장히 상급지죠. 그래서 뭐 두 개가 어디가 더 좋다 이런 것보다는 이 둘의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 여의도 1호 재건축은 하이퍼엔드라는 주거 상품을 제한하면서 분담금을 0원까지 낮출 수 있게 제안을 했던 건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음마 아파트랑 크게 차이점은 첫 번째로는 대지 지분, 두 번째로는 세대 구성 요렇게요. 세 번째는 사실 용적률이 여의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이 한양 아파트가 250% 정도인데 언제였지? 올해 그 여의도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보도자료가 하나 있었죠. 용적률 상향시켜주는. 거기서 한양 아파트가 제가 몇 퍼센트로 받았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최소 40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한양 아파트도 최소 400%부터 시작을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 용적률 관련해서는 대치나 그러니까 음마나 여기나 크게 차이점은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대지 지분과 세대 구성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한양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평균 18평이에요. 근데 음마는 15.3평이거든요. 이 2평 차이가 이 정도 입지를 가진 곳에서는 정말 크게 작용합니다. 이 2평 때문에 분담금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한양 아파트의 사업성이 훨씬 좋다. 그리고 세대 구성도 음마 아파트에 비해서 큰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사업성을 낼 수 있다. 이 두 가지 차이점 때문에 음마 아파트는 분담금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여의도의 한양 아파트는 분담금이 없게끔 설계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준비했어요. 여의도 한양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실까요? 여의도에 어디쯤 있을까요? 시범 아파트 위쪽에 있는데 나중에 지도 한번 켜보시면 진짜 좋은 곳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듣고 바로 든 생각인데 이거 참고로 이거는 지금 다 라이브고 여러분 저희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듯이 라이브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뉴스 링크만 준비돼 있어요. 듣고 생각한 게 강남에 그러니까 땅이 2억이라는 겁니다. 평당. 강남 땅은 평당 2억이다라고 보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접근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저는 사실 용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용산에 평당 그 땅 가격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저는 2년 전에가 5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2년 전에. 자 그러면 2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 대지 지분이 정말 많은 빌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빌라들이 아파트만큼 가치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평가절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자기 대지 지분의 그 가격을 곱했을 때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땅이에요. 지금 부동산이 하락세를 겪으면서 점점 본질로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또 기회를 찾으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남 땅값은 평당 2억이다. 그거를 좀 유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인가요? 이제 판교 공공임대 뉴스만 남았네요. 아닌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남았네요. 사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뉴스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선정한 뉴스고 아벼목성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압청 대산반, 아벼목성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좀 핫한 지역들이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 은어라고 하나요? 이런 걸 압축어가 있어요. 그 중에 아벼목성은 뭐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지금 남아 있는 곳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압구정, 여의도, 목동, 그다음에 여기 그 성수예요. 성수는 좀 특이하죠. 여러분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성수 전략 정비구역 때문에 묶여 있는 거고요. 여의도, 압구정은 뭐 목동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곳들이니까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요약해 보면 갭 투자를 할 수 없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자, 이게 뭘 뜻할까요? 질문입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주공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주공님. 저부터인가요? 네네. 저는 이걸 읽었을 때 왜 갭 투자가 아니어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1차적으로 여기서 돈 냄새를 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개 지역이 다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혹시 알고 딱 들었을 때 어떤 키워드가 겹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등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겹치냐고요? 네, 약간 정비 사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정비 사업이 여기 이 4지역 정비 사업이 정말 수익성이 정말 높은 지역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막혔었어요. 그리고 서울 내 재건축이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늘어질 거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막혔는데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이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정도면 수요가 몰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들어가 살아도 된다. 그리고 살아보니 살기에도 오히려 좋은 곳이죠. 나쁜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도 되고 살기도 괜찮고 지금 가격도 나름 괜찮은 것 같다라는 판단에 좀 몰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생각보다 여러분 사람은 현재 어떻게 사는지보다 미래에 어떻게 사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 몇 억짜리 자산을 굴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3, 40억대 자산을 굴리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를 투자할 수 있는 만큼의 자산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보다 문화자본이라든지 이런 정보 접근 능력이 더 좋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자기 비서 하나 써가지고 정보만 얻어도 되는 거고 뭐 컨설팅비 500만 원, 1000만 원 써가면서 이거 정보 들으신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나보다 돈이 많고 정보 접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것에 투자한다는 것은 배울 만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 재건축하는 어떤 그런 네 군데가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는 원자재 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의 원자재는 빌라와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런 구축 아파트와 빌라가 가격이 올라가면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계속해서 파장이 일어나고 하향 하급지에 그 영향이 계속해서 올 거기 때문에 이런 상급지에 자기가 실거주를 감수하고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분위기, 이 흐름이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서울 핵심지 재건축 재개발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사실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뉴스는 잘 봐도 이거는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또는 여러분들과 뛰어나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흐름을 파악해 두시기만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거고요. 이 뉴스 브리핑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나 또 저희 뭐 다른 사람들을 좀 레버리지해서 그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9시에 그 부동산 고등학교 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뉴스 전달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총 8개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랑 이제 주공님이 마지막으로 임팩트 있었던 이 뉴스를 하나씩 꼽아 볼 건데 갑자기 이걸 누르고 싶네요. 뭐지? 이거 네. 아이 웃음소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뉴스를 선정을 해주시면 그 뉴스를 마지막으로 전달을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뉴스를 선정하실 건가요, 뉴스 주공님? 저는 뭐 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또 재건축과 관련한 뉴스를 선택하게 됐는데, 저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발음이 어렵네요. 압여목성 요 뉴스가 조금 지금 서울 내 재건축 시장을 좀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뉴스가 아닌가 해서 요게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선정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의외로 호객행위라고 뽑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그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신 또 그런 뉴스를 보니까 이 호객행위가 정말로 피부에 와닿게끔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앞으로 기회를 좀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근데 이런 사소한 거 하나에서 그 힌트를 얻는 것 같아요. 그 힌트를 얼마나 키워나가느냐는 여러분들의 역량이고, 여러분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공부를 얼마나 여태까지 해오셨고 또 어떻게 얼마나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 고등학교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어렵다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부동산 고등학교라는 것이 꼭 고등학교에 어울리는 사람만 입학하세요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만든 건 아니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냥 조금의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서로 레버리지를 하자, 서로 도움을 주면서 이 투자 클럽을 운영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만든 거고요. 이번에 오프라인 공간에서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과 교류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초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줄 수가 있겠죠. 제가 항상 권장을 드리는 건데, 주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왜? 주면서 내 지식이 강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던 간에, 또는 어제 처음 부동산 뉴스를 봤던 간에, 이번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의 처음이던 간에 여러분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부동산 고등학교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공님이 이제 마무리 인사 해주실 거예요. 아변목성이 기억에 남으신네요. 압여목성. 저는 이렇게 라이브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성격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종종 이런 자리 자주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 딱 적당한 인원과 함께 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점점 풀을 늘려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의견이랑 더 재밌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유튜브 라이브로 안 하고 팟캐스트 형식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또 게스트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게스트로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게스트를
또 모셔놓고 할 수 있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와 이제 교류가 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뉴스 브리핑을 해서 그냥 이제 손 털고 나갈 거야 이렇게 안 하는 762명이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만들어가는 문화가 그 762명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죠.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제가 먼저 뛰어든 것 뿐이고요. 그 문화를 제가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뭐 부동산 고등학교로 뭐 돈을 뭐 1억 천금을 벌겠다, 뭐 정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 내가 더 좋은 부동산 사야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시선, 인스타에서 흔히 보이는 이제 강의팔이 아니냐 저 사람도 라고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정말 애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뉴스 브리핑도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부동산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한 번씩 열고 또 소통도 하고 할 테니까요. 제가 이제 몸이 여러 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소통이 다른 이제 톡방보다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해드립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도 활동을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다음 뉴스 브리핑 또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톡방에서 조금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돼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엔딩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참여해 주셔가지고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